그 다음은 A. 자, A는 아시다시피 분자간 인력 보정항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자, 요건데 여기서 그 분자간 인력 보정항이니까 우선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요 녀석의 단위. 자, 그러면 제 단위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압력하고 부피의 제곱 얘 단위하고 같아야 되겠죠? 여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ATM 리터 제곱 퍼 몰의 제곱 이런 꼴의 이상한 단위 체계를 갖습니다. 되죠?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압력과 부피는 여기서 홀수차항 다항 방정식 관계여야 한다. 압력과 부피는 홀수차항의 다항 방정식 관계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1 다항 방정식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압력항이 있고 여기 이제 부피항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랬을 때 만약에 얘가 2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러면 제주 어떤 일이 벌어져? 예를 들면 짜잔 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3차식이다 라고 하면 이런 수식이 나타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뭐 4차식이다 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 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걸 뭐 더 그려볼 필요는 없죠. 어떤 느낌인지 알 테니까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구간 요런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요런 구간이 존재할 수 없죠. 재준아 맞아요? 자, 만약에 이런 구간이 실제 존재한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피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즉 그것이 기체 상태건 액체 상태건 고체 상태건 더 고압 조건인데 부피가 더 늘어나는 그런 물질이 존재한다면 바로 저렇게 짝수창도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질 체계에서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압력하고 부피 사이가 저렇게 짝수차항이 되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차가 됐건 5차가 됐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구간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홀수차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물론 이런 구간 역시 말이 됩니까? 이런 구간 역시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함수를 자릅니다. 함수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여기에 있는 면적을 이쪽으로 채웁니다. 여기 있는 면적을 1위로 여기 있는 면적을 채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쪽 면적하고 이쪽 면적의 크기가 같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적분을 했을 때 아래쪽 면적이 같아지게, 아시겠어요? 적분을 했을 때 아래쪽 면적이 같아지게 그래프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린 다음에 무엇을 설명해 버리냐면 바로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 자, 상태 변화에서는 무엇이 급격하게 변하죠? 제주스? 예, 그렇죠. 밀도 좋죠. 밀도 좋죠. 근데 밀도는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실험 데이터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실험 데이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상태 변화를 하면 확실하게 눈에 확 띄게 변하는 거. 밀도는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고 눈으로 봤을 때 상태 변화를 하면 확 바뀌는 거. 뭐라고요? 보이냐 안 보이냐? 바로 부피잖아요. 부피. 물의 부피는 이만큼이죠. 수증기 부피는 얼마나 돼요? 이만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상태 변화를 하면 부피가 급격하게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부피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변하다가 상태 변화 구간에서 부피가 급격하게 변하는 거. 상태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 구간을 잘라가지고는 상수함수로 만들어 두고 그렇게 상태 변화를 설명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 사이의 함수 관계가 만약에 내가 다항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홀수차 다항 방정식으로 나타내야 실제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러한 홀수차 중 가장 간단한 홀수차는 뭐예요? 3차 방정식이 간단해요? 5차 방정식 어떤 게 더 간단해요? 3차 방정식이 간단하죠. 그래서 반 데르 발스는 계산이 편리한 3차 다항식으로 상태 방정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 반데르발스는 언제 사람입니까?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19세기 사람입니다. 1800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산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무슨 말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계산을 단수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홀수차 중에서 가장 간단한 차수로다가 방정식을 꾸려야 되겠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몇 차로? 제곱으로 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 제곱이 있고 여기 1승이 있으니까 통분하면 부피에 대한 몇 승이 나오겠어요? 요하고 요거 통분하면 부피에 대한 최대 차수가 3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데르발스는 저런 식의 홀수차항을 위해서 이 자리를 제곱으로 만들어 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제곱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고, 참고로 또 다른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에는 어떤 애도 있냐면 이런 애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몇 차로 바꿨어요? 4차로 바꿨죠? 그럼 통분하면 몇 차 나오겠어요? 통분하면 5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전체 차수가 5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산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차가냐 3차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필요하면 저렇게 다항 방정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차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반데르발스 시기에는 그게 안 되니까 가장 간단한 다항 방정식인 3차로 만들어 주기 위해 여기를 제곱으로 정한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재수 알겠죠? 좋았어. 고다. 자, 위에 지울게요. 지운다. 으쌰. 반대르발 상수 A하고 반대르발 상수 B, 요것을 나누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A. 자, 요놈의 단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럼 상수 A의 단위에서 상수 B의 단위를 나누란 얘기인데, 상수 A의 단위는 ATM 리터 제곱 몰의 제곱. 그 다음 B의 단위는 리터 퍼 몰. 그러면 얘를 다시 나누면, 연산을 하면 ATM 곱하기 리터 퍼 몰 1이 된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재준 ATM 리터가 뭐예요? 지환 ATM 리터가 뭐예요? 줄. 그렇지. 근데 줄은 줄인데 무슨 줄? 킬로줄. 뭐라고요? 줄. 버르버르버르버 ATM 리터는 다른 말로 101.325 줄이죠. 이게 ATM 리터의 정의죠. 101.325 줄이 1 ATM 리터입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단위 물질량 당 에너지라는 얘기죠. 뭐가 A를 B로 나눈 것이. 알겠죠? A를 B로 나눈 것이 어떤 단위 물질량당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제주스 여기 밑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지우자 수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뭘 보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A라고 하는 게 뭘 보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인력 보정항이라고 했죠? B는 뭐예요?
B는 뭐예요? 거기서 분자 충돌 이론을 적용하면 B가 뭐였어요? 해서 기체가 뭘 이룰 때? 이합체죠. 이합체를 이룬다는 건 기체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결합이요? 결합은 안 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기체가 이합체를 이룬다는 얘기는 무엇에 돌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태 변화. 알겠죠? 그게 반데르발상수 B의 의미였잖아요. 거기서 이합체가 되고 더 압축시키면 다합체가 되면 상태 변화로 넘어간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UAB의 의미를 조합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체 분자가 상태 변화 할 정도로 압축된 거예요. 그럴 때 분자 간 인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죠? 분자 간 인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죠? 제주스? 분자 간 인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죠? 바로 위치 에너지다. 알겠죠? 자, 왜냐? 위치 에너지는 무엇에 의한 에너지입니까? 위치 에너지의 정의, 위치 에너지는 무엇에 의한 에너지입니까? 무엇이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생깁니까? 보존력. 그렇죠, 보존력. 그 보존력을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는 언제 생기는 겁니까? 상호작용. 그렇지. 상호작용력이요. 아마 상호작용력의 성격이 보존력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상호작용력에 의한 에너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호작용력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분 사이에 아우 목인가? 아이 목이 재준이 때문에 모기에 물렸잖아요. 재준 너무해요. 그래. 재준이 때문에 모기 물렸어요. 자, 어쨌건 상호작용력이 뭐냐? 인력과 청력을 상호작용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 때문에 혹은 청력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니까 지금 상태 변화를 하려고 기체가 압축됐으니까 그때 나타난 인력이 있을 거고 그것에 의한 에너지이니 위치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퀴즈 분자 간 청력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분자 간 청력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자, 잘 봐요. A라고 하는 항은 분자 간 인력 보정항이라고 했죠. 그러면 생각해봐. 분자 간 인력이 있다면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실제 기체가 보여주는 압력은 이상 기체의 압력보다 크다고 그래요? 작다고 그래요? 실제 기체에 의한 압력은 이상 기체적 압력보다 크다 그래요? 작다 그래요? 작다고 하죠. 제주 지금
뭐 머리가 지금 팡 돌아가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예. 자, 뭔 말이냐? 기체의 압력 현상은 기체가 충돌을 통해서 뭐를 전달하니까 압력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체가 충돌을 통해서 뭘 전달할 때? 충격과 운동량을 전달할 때 그게 압력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기체가 충분히 빠르게 와서 충분히 큰 운동량을 전달하면 그게 큰 압력으로 표현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압 달려가야지 하고 이압 들이받아야지 하는데 내가 실제 기체면 내 뒤에 있는 또 다른 실제 기체가 나를 어쩔 거란 얘기예요. 나를 땡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10N으로 들이받아야지 8 하는데 뒤에서 1N으로 땡기는 거야. 인력 때문에. 그럼 나는 벽을 9N으로밖에 충돌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력이 있으니까 인력이 없을 때에 비해서 압력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압력이 작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압력이 작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제지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청력은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청력이 있다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어? 잘 봐. 분자 간에 청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10N으로 충돌을 해야지 막 달려가 10N으로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기체 분자가 나랑 청력이 있어. 나는 1N으로 발로 차. 그럼 나는 벽을 어떻게 충돌할 수밖에 없겠어? 11N으로 충돌해야 되겠지. 만약 기체 간 청력이 나타나면 이상기체적 압력보다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야, 압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압력이 되려 커지니까 그 실제 기체 압력을 빼줘야 이상기체적으로 청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이 나타날 때와 청력이 나타날 때 여기 부호가 매우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인력 보정항만 있고 청력 보정항은 없냐고. 인력이 커서 재준 왜? 왜 청력은 보정하지 않아? A하고 거리 S의 반비례인가 오. S의 반비례 그렇지. 자, 바로 뭐냐? 기체 상태라고 하는 건 분자 간 거리가 매우 가까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넉넉히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분자 간 거리가 뭐냐면은 서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보통의 기체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떤 분자가 있을 때 또 다른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 수십 옹스트롬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보통의 기체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우세하다? 인력이 더 우세하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보통의 기체 상태 말고 이 이합체를 이룬 상태는 어떤 기체 분자와 또 다른 기체 분자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잖아요. 이럴 경우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커요? 저 때는 어디가 더 커요? 이합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커요? 같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이때 액체나 고체를 이룬 후
그때도 압축은 가능하죠. 액체로 있는데 더 발로 밟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그 상황은 뭐냐? 자, 여기 무게중심 그리고 여기 무게중심이 있긴 있을 거야, 그지?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기체 분자가 뭐 기체 분자라기보다 어떤 분자가 요런 식으로 요 무게중심이 요렇게 두 분자가 접해 있는 것보다도 더 가까워져 있는 상황. 무슨 말 알겠어요? 요런 게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의 압축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액체나 고체 상태의 압축이라는 건 사실 잘 돼요, 잘 되기 어려워요. 안 되지. 액체와 고체를 압축시키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압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경우 청력이 더 우세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거는 과도하게 압축된 액체 고체 상태예요? 아니면 상태 변화를 하려고 하는 이압체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실제 기체를 실제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체 상태인 거예요. 기체 상태인 거죠? 그럼 기체 상태는 분자 크기에 비해서 수십 옥스트롬, 수십 배 정도 다른 기체 분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인력이 우세하고 그러니 누구는 무시한다? 청력은 무시하고 특별히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저것이 분자 간 인력 보정학의 의미이다. 됐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좋아. 그 다음. 자, 지운다. 지운다. 제주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지우자. 수쿠. 반데르바스 상수로 컴프레션 팩터를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컴프레션 팩터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으냐면 우선 첫 번째 1 수리적 관계 요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선 압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우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재준 맞아요? 여기에 있는 압력을 놓고 부피 나누고 얘를 넘겨서 이런 꼴로 표현했어요. 자, 이때 컴프레션 팩터 G의 정의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저게 압축인자 P의 정의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압력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느냐? 봐. 요렇게 맞나? 보자. 맞긴 할 텐데 보자. 1 빼기 VMB 빼기 RT. 오, 맞았어. 자, 제주스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 정의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이런 꼴로 표현했어요. 그런 다음 얘를 짜잔 이렇게 한번 미분해 볼게요. 미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맞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또 그 뭐냐면은 이 뭐냐면은 미분을 해보았어요. 이때 여기서 이상한 그 미분을 하는 미분 변수가 조금 독특한데 여기 잘 보시면 부피를 역수로 한 걸 미분 상수로 잡고 미분 변수로 잡고 있죠. 왜냐하면 부피의 역수란 압력 표현을 달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체의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대 상관관계를 갖죠. 압력이 크면 부피가 압력이 크면 부피가 작고 부피가 크면 압력이 작은 거니까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반대다. 그러면 부피의 역수는 그 개념적으로 압력과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압력으로 바로 미분하면 좋겠지만 요거 자체가 다항함수가 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그 뭐냐면 컴프레션 팩터 표현할 때 압력을 소구하기가 이게 압력의 함수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부피를 소구하고 압력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저런 식의 편리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걸 하느냐? 바로 요거죠. 이 이상기체 요거에 대한 수리적 표현. 자, 이상기체를 정의하라고 하면 우선 이상기체는 뭐가 없습니까? 이상기체는 뭐가 없어요? 자체 우선 크기가 없죠. 두 번째, 상호작용도 없죠. 세 번째, 완전 탄성 충돌을 하죠. 알겠죠? 그게 이상기체의 중요한 성격인데 그런 이상기체의 성격을 수학자들이 수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상기체를 수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수학자들은 인력, 청력 뭐 이런 거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죠. 그럼 수학자들이 이상기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첫 번째 일, 이상을 아이디얼이라고 하니까 아이디를 이렇게 이제 줄여 쓸게요. 아이디라고 줄여 쓸게요. 컴프레션 팩터가 언제나 1인 것. 그래서 얘를 뭔가로 미분하면 언제나 0이 되는 것. 이걸 이상기체라고 그 수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압축인자 컴프레션 팩터가 있을 건데 그 값은 항상 1이고 그리고 미분을 하면 언제나 0이 되는. 알겠죠? 그렇죠? 그게 이상기체에 대한 수리적 표현 방식이다.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세 번째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압력은 커야 된다 그랬어요. 압력은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압력은 작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온도는 뜨거워야 된다 그랬어요. 차가워야 된다 그랬어요. 뜨거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압 고온일 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데 이때 저번 시간에 언급하다가 많은 게 바로 보일 온도입니다. 보일 온도입니다. 이 보일 온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저압 조건에서 컴프레션 팩터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온도, 요걸 보일 온도라고 하고, 이 조건에서 실제 기체는 더더욱 이상기체적입니다. 그런 조건의 온도를 뭐라고? 보일 온도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바로 요렇게 D, Z, D, VM 이걸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자,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니까 이건 고압 조건이에요, 저압 조건이에요? 저압 조건이죠. 이게 0이 되는 온도. 요거를 무슨 온도라고 한다? 그걸 보일 온도 TB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위에 지울게요. 지울게요. 제주는 지워도 되겠어요? 저번에 봤던 그래프 중에서 동일 기체의 온도 조건이 변할 때 압력에 대해서 컴프레션 팩터를 조사를 하는데, 이때 항상 1인애가 있어요. 그건 이상기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얘는 예를 들어 N2 질소기체라고 하면 그래프가 요렇게 600도씨일 때, 요렇게 영하 100도씨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25도씨일 때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 600도씨의 의미는 그냥 고온, 마이너스 100도씨는 저온인데 이 25도씨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TB 보일 온도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압력 스케일은 여기가 대략 100기압 정도. 자, 100기압이면 인간이 경험할 때 매우 고압이에요, 매우 저압이에요? 인간에게는 엄청 고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100기압이라고만 해도 실제 실험에서는 거의 그냥 저압 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 100기압 조건까지도 25도씨가 되면 노란색의 경우 실제 기체지만 매우 이상기체적으로
뭐냐면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온도 조건인데, 자 봅시다. 흰색이 이상기체 맞죠? 흰색이 이상기체 맞고, 흰색 아닌 애들은 실제기체지만, 이 실제기체와 이상기체를 나누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예요. 이상기체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0이잖아요. 근데 실제 기체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1이 되거나 보시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실제 기체라고 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상기체처럼 따르다가 그게 아주 고압 조건으로 가면 벗어날지언정 어쨌건 요 주변에 저압 조건에서는 확실히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그건 이상기체적이에요. 이상기체에서 많이 벗어나요. 아주 이상기체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여주는 온도를 뭐라고? 보일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25도를 보일 온도라고 할 때 600도씨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600도씨는 보일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 그리고 마이너스 100도씨는 보일 온도보다 더 작은 온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동일 기체의 온도 조건에 따라 변할 때 이제 첫 번째 1 저압 조건에서 G의 접선의 기울기 얘를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으로 표현해 보자.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니까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미분은 아까 했었고. 그러면 그걸 어디서 하필 또 저압 조건에서 해라. 그럼 그건 압력을 0으로 수렴시키거나 혹은 제주스 부피는 어디로 수렴시키거나 무한히 키우거나. 알겠죠? 그럼 여기서 부피를 무한정 키운다. 그럼 부피가 무한정 커지면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로만 표현할 수 있다? B 빼기 RT분의 A. 저런 걸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좋아. 그러면 얘를 좀 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를 바꿀 수도 있냐면 쟤를 보시다시피 얘를 RT분의 B 이렇게 묶으면 RT 빼기 A분의 B 아니 B분의 A 자,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맞아요? 맞아요?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되죠? 네. 그래서 이때 보일 온도 표현이란
이 값을 뭐로 만드는 거?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게 보일 온도 표현이죠. 그럼 0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때 보일 온도를 얘 쪽으로 나누면 RB분의 A. 이게 바로 보일 온도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반데르발스 상수 A, B하고 기트 상수를 활용을 하면 저렇게 보일 온도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또 하나 재밌는 게 세 번째, 온도 조건. 요거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저압 조건에서 컴프레션 팩터의 접선의 기울기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뭐냐? 요렇게 현재 주어진 온도가 언급하고 있는 보일러 온도보다 더 낮다. 더 낮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수식상에서 RT분의 B분의 A를 비교했을 때 요렇게 된다는 것이고 DZ, DP가 음수. 보이십니까? 그래서 원점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걸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온도가 현재 온도가 보일 온도보다 더 저온이다. 왜?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 근처에서 음수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양수는 뭐겠어요? 양수는 그것의 반대가 되겠죠? 그게 바로 어디냐? 여기겠지. 바로 이때는 보일 온도보다 더 고온 조건이다. 그래서 원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양수겠구나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차 도함수도 연속이라면 어떤 구간에서 음수고 어떤 구간에서 양수면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그 1차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 0으로 만들어주는 온도를 뭐라고 하자? 보일 온도라고 하자. 됐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서울대 2006년 문제 핵심은 뭐냐? 자,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결론 이거예요.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두 번째, 요겁니다.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 두 번째는 레나드 존스 포텐셜 과 그 다음에 컴프레션 팩터 요거의 교차 설명. 그래서 레노드 존스 포텐셜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니면은 컴프레션 팩터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를 한꺼번에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문제에서 이제 언급해 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때 그 비교 대상이 문제를 읽으면 바로 N2 하고 NH3 이 두 개에 대한 표현입니다. N2와 NH3. N2와 NH3. N2와 NH3. 좋아.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줄게요.
자, 첫 번째 1 N2의 레너드 존스 포텐셜입니다. 그래프에 어떤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냐면 위치 에너지 그림인데 거리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금 더 예쁘게 그릴까?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 상에서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와 인력 빼기 청력을 비교했을 때 그것이 양수인 구간, 이런 식으로 인력 빼기 청력을 고려했을 때 그게 같은 구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력 빼기 청력을 고려했을 때 청력이 더 큰 구간, 이것이 다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N2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부터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로부터 바로 컴프레션 팩터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측하느냐? 자, 언제나 1인 이상기체에 비해 질소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이렇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렇다라는 걸 이렇게 1보다 작아졌다가 1을 거쳐서 1보다 커지는 저런 조건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컴프레션 팩터 상에서 1보다 커지는 구간이 인력에 비해서 청력이 더 큰 것을 의미하고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청력에 비해서 인력이 더 큰 구간, 그리고 컴프레션 팩터가 우연히 1이 되는 구간이 인력하고 청력이 같은 상황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이 입자는 거리 조건에 따라 인력이 우세할 수도 있고 인력 청력이 같을 수도 있고 청력도 우세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타나는구나. 그렇다면 그것이 컴프레션 팩터 상에서도 다 반영이 돼서 어디는 인력이 우세하다, 어디는 청력이 우세하다, 언제는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N2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요런 식으로다가 그래프가 나타났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지울게요. 두 번째 2. 두 번째 2. 자, 그러면 N2와 NH3 요것의 레너드 존스 위치 에너지 비교, 요 둘을 한꺼번에 레너드 존스 위치 에너지 상에서 비교를 한다면 자, 흰색으로 그린 것이 N2라면 NH3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노란색으로 그려야 요게 NH3가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그려야 했을까요? 바로 나타나 있는 극소점의 위치 때문입니다. 요 극소점의 위치를 보면
자, 봅시다. 극소점에서 뭘 이루게 되죠? 이합체를 이루게 되죠. 극소점에서 이합체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그 극소점에서 이합체를 이룬다라고 할 때 보시다시피 얘는 N2인데 NH3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N2보다 NH3의 분자 크기가 더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N2보다는 NH3가 분자량이 더 작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N2보다 NH3가 분자 크기가 더 작으므로 극소점에서의 이합체를 이룰 때의 분자간 거리가 더 가까울 거란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합체를 이룰 땐 N2 사이는 분자간 분산력인데 이합체를 이룰 때는 분자간 뭐가 나타나요? NH 암모니아는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강력한 분자간 인력이에요? 수소결합을 이루는 암모니아에서 나타나는 수소결합이 더 강한 분자간 인력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요 극소점의 위치가 NH2에 비해서는 암모니아에서 요렇게 위치가 변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봅시다. 자, 요 그래프 상에서 재준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자간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분자간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분자간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건 다른 말로 더 고압 조건이란 얘기예요? 저압 조건이란 얘기예요? 저압 조건이란 얘기죠. 그럼 잘 보세요. 분자 간에 요 극소점에서는 인력 청력이 같아지잖아요. 분자 간의 극소점에서는 인력 청력이 같아지는데 그 인력 청력이 같아지는 게 암모니아가 질소에 비해서 더 고압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더 저압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더 고압 조건에서 분자간 거리가 가까울 때 인력 청력이 같아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N2와 NH3의 Z 컴프레션 팩터를 비교하면 그림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N2라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암모니아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건에서 어쨌건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 조건에서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둘 중에 어디가 더 저압 조건이고 어디가 더 고압 조건이어야 되냐고요. 암모니아가 질소보다 더 고압 조건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자 크기가 더 작으니까 이합체를 이룰 때의 분자간 거리가 더 가까운 거니까 여기에서 더 고압 조건이 NH3에서 더 고압 조건이 나타나야 되니 그래프가 이런 꼴로 표현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잘 보세요. 뚜두두두두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합 조건이잖아요. 저합 조건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RT 빼기 B분의 A거든요.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반대를 플러스 상대방 형식으로 예상한 거에 비해 예상한 것으로 보아 RT 빼기 B분의 A거든. 근데 흰색으로 그린 건 N2고 노란색으로 그린 건 NH3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문제를 읽으면 등온이거든. 등온이니까 어디가 같은 거예요? 어디가? RT가 같은 거지. RT가 같은 거지.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암모니아와 질소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B값이 암모니아가 더 작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N2보다 암모니아의 B값이 더 작을까요? 분자간 인력이 더 작으니까요. 아시겠죠? 아니, 분자량이 더 작으니까요. 그래서 질소에 비해서 NH3가 분자량이 더 작죠? 그러니까 분자 크기도 더 작아서 B값이 더 작을 거예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질소에 비해서 A값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수소 결합할 수 있을 정도로 분자간 인력이 더 크니까요.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RT 빼기 B분의 A로 원점 근대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온도는 비슷한데, 온도는 같은데 뒤에 있는 A 나누기 B, A 나누기 B 이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N2보다는 NH3가 A 값이 더 커. N2보다 NH3가 B 값은 더 작아. 그럼 B분의 A, B분의 A가 어쨌건 이쪽이 더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온도 조건에서 더 큰 게 빼지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더 급하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를 여기서 설명을 한다면 요게 N2일 때 요것이 암모니아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죠? 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체와 관련해서 물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질문으로 나왔던 여러 요소들을 전부 다 언급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이제 상태 변화, 액체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결합 이런 얘기들을 해볼게요.